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영이 아빠입니다. 네, 오늘도 뉴스 이야기와 함께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11월 21일 토요일 10시 56분을 지나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게 19일 12시에 정리를 했으니까 이틀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하루 반 정도의 뉴스를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올렸는데 제가 이제 수입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 뉴스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코인 그 유튜버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3개월 정도 지금 영상을 올렸었는데 다행히도 조건이 맞아서 이번에 광고를 좀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가 일어난 이후에 비트코인 캐시 ABC, 비트코인 ABC라는 이제 코인이 하드포크가 되었죠. 명칭은 사실 조금씩 다른데 업비트에서도 상장을 했고 빗썸에서도 상장을 해서 완전 난리가 났었습니다. 오히려 사실 에어드랍을 받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수익이 사실은 더 난 걸로 현재로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이제 거의 많은 거래소들에서 거의 다 상장을 했다. 이렇게 하고 빗썸에서 뭐 공지가 하나 올라왔었는데 간편 가입 서비스를 종료를 하고 뭐 고객 확인 의무 수행, 뭐 특근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FDS, CDD, EDD, STR, 뭐 CTR 요 세 개 있고 AML이라고 있는데 제가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요. 자금 세탁 방지를 어떻게 막고자 하는지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글이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이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한 정리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2.0 코디네이터가 제네시스 가동 조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한다. 사실은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안 차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따가 보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찼는지를 예전에 한 일주일 전에 한번 확인해보고 오늘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시각입니다. 현재 시각 149,442더가 스테이킹이 됐고 대략 수치로 보면 21% 정도 찬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52만 4천 개인데 이거 가동 조건을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좀 완화하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요 내용이. 네, 이게 뭐 확정이 난 건 아닌고 일단은 한번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2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기간을 연장을 하던지 아니면 조건을 완화하던지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는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이 예상되는 날짜까지 과연 찰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게 일주일 전까지 꽉 안 차면은 일주일이 연장된다고 하니까 일단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OKX가 뒤에 이제 공지사항이 좀 나오긴 하는데 OKX가 이제 설립자가 풀려났고 트위터도 했고 이제 11월 27일부터 OKX 출금을 무제한으로 지원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실 10월 16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0월 16일부터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었죠. 한 달 조금 넘었네요. 그 사람들 좀 마음을 좀 갑갑하게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OKX에서. 그래서 이거 출금된다는 사실도 사실은 좀 사람들에게 안도의 한숨을 좀 쉬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OKX가 다시 영업을 지금 영업은 하고 있지만 출금이 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자금이 빠져나갈지는 아직 예상이 되진 않네요. 일단은 계속 거기서 놔둘지 안 할지 물론 대비책은 거기서 마련을 하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젠글에서 올라온 보고서인데요. 그 한국에서 거래소들이 운영하는 실태나 거래 규모에 대해서 쓴 보고서입니다. 요거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일단 내용은 테라에서 백서에 없는 1조 5천억 원의 프리마이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약글을 보면은 테라 기축통화 테라 SDR이 10억 개를 사전 발행했다. 근데 백서에는 기재를 안 했고 일부 기관 투자자가 알고 있었고 테라는 수차례 채팅방에서 설명했다. 문제될 것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사실 유통량을 일반 투자자들이 모른다는 건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 백서랑 달라진 게 사실 한두 개가 아니긴 하지만 이런 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백서가 아니더라도 추가 공지나 뭐 이런 알림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게 사전 발행했다는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어쨌든간 뭐 유통이 되던가 뭐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음, 예, 뭐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투자자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근데 이게 백서에도 없고 소수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라도. 네. 요거는 광민석 코인원 매니저님께서 디파이에 관한 영상을 올려주신 건 블록체인 진흥주간에서 이제 발표를 하신 자료인데 한 30몇 분 되더라고. 저도 이제 시간 나면은 꼭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워낙 좀 이쪽에서 유명도 하시고 좋은 글과 제가 가끔씩 소개드리는 엘리프티 코인원의 엘리프티 보고서들은 다 이쪽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용도 좀 좋으니까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게 이제 올라온 거죠. OKX 거래소의 출금 재개 공지입니다. 예, 그래서 무제한 출금이 되고 27일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공지입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또 도비안이 OKX 출금이 개재된다는 트위터를 올렸었고, 그리고 다른 채널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참고를 하니까 OKEX의 리오픈, 위드로 리오픈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마음 졸으셨던 분들이 이제는 조금 다행이고, 뭐 국내 거래 사용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중국 사용자도 있고 해외 사용자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원만히 된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안도의 한숨이 좀 내쉬는 그런 뉴스입니다. 리플 이거 제가 좀 다르긴 한데 12월 12일 날 리플 스파크의 에어드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플레이어 네트워크고 거기에 코인이 스파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지 현재까지 나온 거래소의 공지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시면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고 뒤에 영상으로도 만들어 놨으니까 그 부분도 뭐 글이 좀 힘들다 그럼 영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립토니들에서 바이낸스가 포브스에 자기가 뭐 미국의 법을 회피하려고 한 그런 거를 뭐 보도를 했다는 그 포브스에 조금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되고.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최고 운영 책임자 체포설이 있긴 있었습니다. 사실 OKX에서 중국 쪽에서 거래소들을 잡아가지고 공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루머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OKEX도 잡혀갔다가 풀려난 것이라는 지금 현재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목으로 보면 비트코인 보유량은 약간 사람들이 불안해진 심리를 틈타서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맞죠. OKX도 약간 그 공안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심정에서 조금 자금을 빼내가고 있다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죠. 조금 빼내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현재로 보면 OKX 출금 기사 그리고 SEC 위원장이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 이제 사퇴를 올해 말까지 조금 빠른 사퇴를 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었는데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인데 거의 뭐 비트코인 투자 신탁 상품이라던가 그레이스케일에 관련된 거 그런 얘기도 나오면은 항상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냐 뭐 이런 여부를 따졌을 때 허가를 내주고 승인 내주는 곳은 SEC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얘기한 건 그렇습니다.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이 발언이니까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고 대신 결제 메커니즘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있다. 사실 화폐로 보느냐 뭐 자산으로 보느냐 요거는 좀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화폐로 보기는 조금 덩치가 좀 커졌고 자산으로 보는 경향이 좀 강하고 용어들에 대해서 용어들도 자산이라는 관점이 조금 더 강하긴 했었는데 클레이튼은 임기를 앞당겨 금년 말 SEC 위원장 측에서 물러나고 암호화폐 일각에서는 SEC가 클레이튼이 위원장을 재임하는 동안 ETF, 비트코인 ETF를 좀 이것 역시도 저걸 호재라고 막 일컬어졌었는데 계속 거절당했으니까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호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지켜봐야 아는 거겠죠. 뭐 나간다고 당장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그거는 제가 하는 것보다 어떤 소식이든 긍정적 효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예. 이거를 제가 좀 설명하고 싶은데 여기 오늘 메인 용어가 좀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려워요. 사실은 BTC 탭루트 F2풀 이어서 N트풀까지 54% 해시레이트 지원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54% 해시레이트를 지원 확보했다는 것은 추후에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의 채굴풀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렇게 일단 보고 탭루트 같은 경우를 설명을 할 건데 이게 기술적인 용어이긴 합니다. 예. 예전에 이거 타로피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정리를 했던 건데 머클트리와 탭루트 좀 자세하게 보시려면은 제 용어 글을 보시면 탭루트라고 검색하면 어차피 제 글밖에 안 나올 거예요. 예. 많이 찾는 용어가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일단은 탭루트의 그 효과는 그렇습니다. 확장성과 프라이버시의 개선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확장을 좀 시켜주는 그런 거고 프라이버시도 당연히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거를 탭루트라는 기술을 여러 가지 여러 그 채굴자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뉴스를 이해하시면 되고 탭루트와 더불어서 슈노루 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슈노루 서명이 돼야 이제 탭루트가 되는 건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한번 이 글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고 둘 다 비트코인 확장성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그윅 같은 경우도 분리된 증인이라고 해서 서명 부분을 블록 내에서 분리해서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확장성, 속도가 결국 올라갔다 이렇게 알고 있는 기술인데 이게 2018년 1월인가 2월 달쯤에 아마 적용이 돼서 그 이후에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밀렸던 게 많이 해소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슈노로 서명하고 탭루트는 이 용어만 딱 들었을 때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비트코인 확장성을 늘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술이구나. 그리고 현재 많은 채굴자들이 지원을 하는 해시레이트를 확보를 했구나.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 속도가 더 빨라질 거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고 탭루트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탭루트가 조금 뭔가를 깊게 알고 싶으시면 요 용어를 머클트리에 이어서 탭루트라는 기술이 나온 거라서 요거를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검색하셔도 한국어는 제 글밖에 아마 안 나올 거라서 그레이스케일이 1000 BTC를 또 샀다는 글인데 제가 오늘 제일 최신 뉴스를 찾아보니까 어제 10,000 BTC를 샀더라고. 이 괴물 같은 사람들이야. 참 그레이스케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뉴스도 온통 그레이스케일 얘기가 도배라서 사실은 그레이스케일이 그 투자금에 대한 규모를 밝혔는데 뭐 어제 나스닥에서는 1%의 기관 투자자가 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밝힌 걸로 보면은 80% 정도가 기관 투자자 자금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얘네들이 밝히고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합니다. 사실. 요게 그겁니다. 제가 그 리플 유틸리티 포크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받는 방법을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짧게만 말씀드리면 빗썸 코인원 고박스 요 세 개는 현재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업비트는 아직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바이낸스나 후업이 OKX 같은 거래소도 아직은 한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아마도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은 정확한 공지는 없는 걸로. 암호화폐로 갈아탄 동학개미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동학개미 주식에 듣던 동학개미가 암호화폐로 갈아탄 게 맞나요? 사실 거래대금이 늘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동학개미가 넘어왔다는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주식 자금에서 얼마가 빠졌는데 일로 넘어왔다? 기사가 잘 모르겠습니다. IoT 체인이 거래 지원이 종료됐다는 소식. 이거 디파이 해킹 문제는 플래시론이 아니다라는 글인데 디파이 해킹이 최근에 며칠 2, 3일 사이에도 3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문제가 됐던 게 플래시론입니다. 탈취를 당했던 내용인데 사실 이 글에서는 그렇습니다. 플래시론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제일 핵심이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스마트 계약에 있다.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토큰 자체 가격을 오라클에 의존해 측정하기 때문에 분산앱 자산 가격과 더 큰 시장의 자산 가격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차익 거래가 생긴다. 사실 이게 이분이 좀 정리해 놓긴 했지만 이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플래시로는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무담보 대출을 해서 시세를 조작해서 그 차익을 빼가는 거, 이게 플래시론인데 이렇게도 나와 있죠. 플래시론이 유일하게 하는 역할을 부분이 있다면 무담보 대출을 가능하게 해서 이더리움 한 개 블록 내에 있는 시간 동안 대출을 받고 담보를 갚아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금이 넉넉한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것, 그 이유 때문에 플래시론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그 문제는 실제로 스마트 계약에 제대로 안 만들어진 코드에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어쨌든 디파이에 이제 코드만 믿고 투자를 하는 것 자체도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많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돈이 언제 플래시를 당해서 혹시나 작은 프로젝트일 경우는 자금을 다시 회수를 못할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꼭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좀 핵심은 이거 같아요. 설계되지 않은 스마트 계약. 그렇기 때문에 탈취를 당한 거죠, 사실은. 뭐 손정희 이분이 비트코인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손정희 심한 회장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어려운 게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실 비트코인 저도 그렇지만 백서든 뭐든 거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해하고 있는지는 아마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비트코인 자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죠, 사실.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철학적인 부분도 담겨 있으니까. 뭐 그렇죠. 미국 재무부에서 다양한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장단점을 검토 중이다. 과세를 해야 되는 것도 전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세를 해야 되고, 과세에 따라서 우리가 돈도 내고 보호도 받아야 되는, 그게 맞다고 보는 거지. 과세만 하고 투자자 보호가 없는 현재 우리나라 현실은 조금 동떨어져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네요. 안타까운 거죠, 뭐. 네, 요 기사도 말씀드린 비트코인 글로벌 채굴 풀들이 비트코인 탭루트 업그레이드에 참여를 한다. 탭루트가 뭔지 한 번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 기술적인 용어가 어렵다. 그럼 제가 설명드린 대로 비트코인 확장성을 늘리는 기술을 도입하려 하는구나. 그리고 많이 참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게 좀 재밌어요. 리서치에서 보면은 370만 BTC가 영구 소실되었다. 그러니까 총 우리가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자주 나오는 그레이스케일이 약 50만 개 이상을 들고 있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하더라도 추가 다른 기업들, 미국 상장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밝힌 금액이 한 7, 80만 정도의 BTC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370만 BTC 현재 채굴되었던 것 중에서 지금은 영구 소실됐다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사실은 100%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소실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10년 이상 안 움직인 거를 소실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더 커지지 않나, 이런 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2100만 개라는 것 자체도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전 세계 인구를 나눠보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작은 양이긴 합니다. 이거는 코인게코 기준으로 인기 코인들을 순위를 정리해 놓은 건데, 모르는 것들도 사실 많아요. 저도 쭉 보면 다 모르는 거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코인들이 태어나니까. 이거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올라가 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종류별로 구분해 놓은 것 같아요. 지갑이나 인프라스트럭처, 스테이블 코인, 크로스 체인 등등.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이걸 제가 빼먹었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궁금하시면, 그러니까 바이낸스 체인이 있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좀 있는데,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같은 경우는 ERC20 규격을 지원하면서 바이낸스가 사실은 이더리움에 있는 프로젝트를 좀 끌어올려고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상 머신 EVM을 좀 지원해서 이더리움 메인넷과 호환이 되고 상당히 좀 빠른 속도를 지원합니다. 기존의 바이낸스 체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은 기존 체인에 있는 사용하고 있는 지금 바이낸스 코인이죠. 그거를
사용을 해서 수수료로 소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좀 크로스 체인 형태로 두 개가 따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 체인도 있는 거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아까 체크했던 거 이더리움 론칭 규모가 11만 이더를 돌파해서 한 21%, 지금은 좀 더 늘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non-fungible 토큰,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721 이 규격을 가진 코인들에 대해서 그 정보를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엔진이 가장 크고 뭐 마나나 왁스 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투자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비트코인 상승 원인을 페이팔과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 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페이팔이 좀 미칠 영향에 대해서 써놓은 글입니다. 저도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예. 페이팔이 전 세계의 결제망을 엄청나게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 비트코인이 추가된다는 것만 자체의 사실로만으로도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좀 봅니다. 보면은 뭐 주변에 스퀘어 앱도 거기서도 비트코인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그 결제 시스템 안에 들어간다는 거니까 사용자들이 접근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감안을 한다면 페이팔도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네, 업커밍 이벤트 소식입니다. 여러 가지 코인들의 주요 이벤트들, 예정된 이벤트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1일 날 이더리움 2.0의 제네시스가 예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봐야 알겠네요. 모건크릭과 엑소스가 미 SEC에 비트코인 펀드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승인될지 안 될지 일단 모르겠지만 이런 소식들은 항상 늘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재밌어요. 크립토 퀀트가 고래 움직임들을 분석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현재 고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로는 앞으로도 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코인데스크를 통해서 보도했다고 합니다. 고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무조건 맞다고 보긴 그렇지만 그 거래소에 유입되는 비트코인이나 빠져나가는 유입들을 좀 분석을 함으로써 이게 장기적으로 뺄 거냐,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거냐, 뭐 그런 식의 분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뭐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요즘 크립토 퀀트가 좀 잘 맞추고 있긴 하니까요. 보시기에도. 이게 제일 마지막 소식으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이 1550개의 BTC가 어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 사요, 계속 사. 아무튼 진짜 너무할 정도로 사는데, 이게 한번 사면 말씀드렸다시피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6개월은 보유를 해야 됩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얘네가 샀으면 6개월은 이 시점에 산 비트코인은 6개월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 상당한 기간의 락업 효과를 좀 가지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있었던 뉴스들을 쭉 정리를 해봤고, 필요 없는 건 제가 좀 정리를 해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족한 내용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핵심으로 꼽아야 될 내용은 OKX 출금 재개 11월 27일,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영이 아빠였습니다.